어마어마한 축구 스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축제, 월드컵이 현재 뜨겁게 진행 중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강팀 포스 풀풀 풍기는 축구 강국들. 하지만 월드컵에서는 생각보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국가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국가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컨퍼더레이션스컵에서 브라질을 꺾고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2012 올림픽 결승전에서도 브라질을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건 적이 있을 만큼 강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수상 경험이 있는 멕시코는 북중미 강호로서 월드컵 단골 출전 국가로 유명한데요. 월드컵 통산 본선 진출 17회로 축구 강국인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보다 1회 더 많이 출전했죠. 그리고 멕시코는 1994 미국 월드컵부터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총 7번의 대회 모두 16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멕시코 국민들에게 매번 기대감을 심어줬었는데요. 하지만 멕시코는 16강만 가면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스쿼드가 짱짱한 팀들을 만나 싹 다 패배. 원정 월드컵은 딱 16강까지가 최고 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가 16강은 항상 가는데 그 이상은 한 번도 못 가본 8강 자판기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자국에서 열린 1970, 1986 두 번의 멕시코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대회에서 이탈리아, 독일을 만나 두 경기 모두 4대1로 패배하면서 홈에서 열린 월드컵은 두 번 모두 8강 탈락이라는 기록을 남겼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늘 그랬듯 16강에서 탈락할지 아니면 원정 첫 8강 진출을 이룰지 기대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국가는 포르투갈입니다. 시대별로 세계적인 스타들을 배출해냈으며 유로 2016, 1819 네이션스 리그를 우승하며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은 포르투갈. 하지만 포르투갈은 월드컵 본선 8회 진출로 명성에 비해 좀 낮은 수치인데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본선 진출한 포르투갈은 이전까지 유럽 최약체로 분류되었지만 포르투갈 레전드 공격수 에우제비우가 등장하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에우제비우는 월드컵 직전 연도인 1965년도에 발롱도르를 수상할 만큼 엄청난 폼을 이어가고 있었고 유럽 지역 예선에서만 6경기 7골을 기록하면서 포르투갈의 첫 월드컵 본선행을 이끌었습니다. 본선 조별리그에서는 어마어마한 스쿼드로 3연속 월드컵 우승을 도전 중인 브라질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당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올라온 돌풍의 팀 북한을 상대로 3대0으로 뒤지고 있던 중 에우제비우는 전반 2골, 후반 2골을 넣으면서 그의 원맨쇼로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은 역사 하나 제대로 쓰나 싶었지만 4강에서 잉글랜드를 만나 그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3, 4위전에서 소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첫 월드컵 출전 만에 3위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월드컵에서 탄력을 제대로 받은 포르투갈은 개뿔. 에우제비오의 은퇴 후 암흑기에 빠지며 포르투갈은 20년 동안 월드컵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르투갈은 다시 최약체 팀으로 긴 시간을 보냈고 오랜 시간 끝에 2002년 피구, 주앙핀투, 폰세이상, 파울레타, 소이코스타 등 훌륭한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며 2002 한일 월드컵 우승 후보까지 거론이 되는데요. 는 1승 2패 조별리그 광탈! 우승 후보는커녕 우승 후보가 되고 말았죠. 그 다음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피구, 호날두, 데쿠, 시망, 카르발류 등 2002 월드컵 때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스쿼드로 출전했는데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조별리그 1위로 16강에 진출, 16강 네덜란드, 8강 잉글랜드를 잡으면서 오, 이번엔 찐인가? 싶었지만 4강에서 프랑스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또 4강에서 탈락한 포르투갈. 내 일할 줄 알았다. 이어지는 3, 4위전에서는 독일에게 무너지면서 이번에는 4위를 기록했죠. 이후에도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앞세워 월드컵에 도전했지만 16강이나 조별리그에서 매번 광탈하면서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역대급 스쿼드라 불리는 포르투갈.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랑 할 때는 못해라! 이어서 만나볼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월드컵 본선에 16회 출전했으며 축구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비해 월드컵 기록은 그 명성에 비해 좀 아쉬운데요. 스페인의 월드컵 기록들을 살펴보면 1950 브라질 월드컵 이후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60년간 결승은커녕 준결승에도 올라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스페인이 정점을 찍어 축구 최강국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후반부터인데 이때 당시 스페인은 이니에스타, 차비, 부스케츠 이렇게 세월간이를 필두로 티키타카라는 신들린 패싱 축구를 선보이면서 2008 유로 우승,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 2012 유로 2연속 우승 이렇게 3연속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압도적인 포스로 잘 나가던 스페인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2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라는 함정 카드가 발동되면서 조별리그 광탈. 그 후로 차비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면서 세알건이가 해체됐고 이니에스타와 부스케츠도 점점 기량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죠. 이후 세대 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16강에서 광탈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 패기 넘치게 월드컵을 준비한 스페인.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국가는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는 축구 종주국이라는 자부심만큼 자국 리그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나라인데요.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국제대회 성적은 0초라해서 우승 후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월드컵 출전은 16회로 경험이 아주 많은 국가이며 1950 브라질 월드컵 때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을 했죠. 참가는 많이 했지만 성적이 그다지 볼품없었고, 그러다 1960년 월드컵이 잉글랜드에서 개최됐는데 잉글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려 당시 우승 후보였던 서독을 결승에서 잡아내고 첫 월드컵 우승.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우승맛 한번 봤으니 이제 여러 국제대회들을 포식할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자국에서 먹은 1966 월드컵이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이 됐죠. 잉글랜드는 항상 화려한 스쿼드로 월드컵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매번 일찌감치 좌절했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역시 어마어마한 스쿼드로 출전하는 잉글랜드. 과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오렌지 군단으로 불리는 네덜란드는 월드컵 진출 11회로 1934 이탈리아 월드컵 때 처음으로 본선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축구 역사에 굵직굵직한 레전드들을 배출해내면서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매번 준우승에 그치며 축구계의 진정한 2인자 콩덜란드라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네덜란드는 1938 프랑스 월드컵 이후로 한참 동안 출전하지 못하면서 유럽 최약체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던 당시 드디어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는데요. 그 이름하여 축구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받는 요한 크루이프. 크루이프는 네덜란드의 명문팀인 아약스에서 유로피안컵 3연속 우승이라는 미친 업적을 캐리하면서 스타의 탄생을 제대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1974 서독 월드컵에서 토털 사커의 창시자이자 역대 최고의 띵장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리누스 미엘스가 네덜란드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돌풍을 요구했었는데요. 크루이프를 앞세운 토탈 사커는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강호들을 찍어 누르면서 결승까지 쾌속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승전. 상대는 개최국이자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라 불리는 베켄바우어를 보유한 서독이었는데요. 서독은 66년 월드컵에서 준우승, 70년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하며 독이 바짝 올라있던 상황. 결승전답게 양팀은 엄청난 경기력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결과는 서독의 2대1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다음 월드컵인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는 크루이프의 가족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크루이프는 불참을 선언. 해당 대회에서도 네덜란드는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또다시 결승에서 개최국, 거기다 남미의 강으로 평가받는 아르헨티나를 만나 연장전 끝에 패배하며 또 준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루이프의 황금 세대가 저물자 네덜란드는 다음 월드컵에서 볼 수 없었고, 시간이 흘러 네덜란드는 더 적패, 굴리트를 필두로 반바스텐, 레이카르트 이렇게 오렌지 삼총사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황금 세대를 구축하는데요. 심지어 1988 유로에서 우승하며 1990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16강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서독을 만나 또다시 씁쓸한 패배를 맛봤죠. 이후에도 베르캄프, 다비즈, 프랑크 데부어, 스탐, 스네이더, 반페르시 등등등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엄청나게 배출했지만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게 매번 무릎을 꿇으면서 단 한 번의 우승컵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간 오래된 수건이 월드컵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네요.